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7.27 정전협정 66주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는 토요일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27일은 의미가 특별하죠. 지난달 30일에 66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됐던 판문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날 정전 상태의 조미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위에서 반갑게 악수를 나눈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국으로 들어갔지요. 이어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정전 상태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전쟁이 재발되거나 아니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전 상태의 조미 정상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는 것. 그런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의 종전 상황을 상징하지요. 장장 66년에 걸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우여곡절을 겪고 긴장과 교착, 답보와 진통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한 걸음씩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에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갔어요. 이 조항은 미국 시간으로 11일 연방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미 연방의회가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결의 조항은 다음과 같은 4개 조항을 적시했어요. 첫째,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된다. 네 번째,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이상 4가지 내용이에요. 관련 이 내용은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법안 내용에 삽입이 됐는데요. 의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자체가 미국의 법안에 삽입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가결은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결의 조항을 주도한 의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 의원 로 칸나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국가의 대결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을 발의한 바도 있어요.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 결의안에는 연방 하원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접점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어서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공론화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과 북, 미국 정상의 630 판문점 회담과 미 연방의회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합니다. 한미 양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대신에 진행하는 동맹 19-2 훈련을 오는 8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미는 1954년, 즉 전쟁 끝난 이듬해부터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실내에서 컴퓨터로 전쟁 상황을 구해보는 모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북측은 지난 16일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비난하면서 조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측 외무성은 동맹 19-2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조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약속 파기이고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담화는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 순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했고 판문점 조미 순회 성공 때에도 우리 외무성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판문점 조미 순회 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한 달도 못 돼요. 최고위급에서 직접 중지하기로 공약한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부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연합훈련에 동맹 19-2 대신 다른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미는 6.12 조미 정상회담 이후 이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미국의 증원 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새 연합 지휘 구조를 적용해보고 그 능력을 검증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꾼다고 하여 합동 군사연습의 성격이 달라질 일이 없지요. 무슨 이름으로건 한미 연합훈련이 강행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겠죠. 66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은 이미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정전협정의 시스템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붕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북의 핵무장 완성으로 정전협정의 폐기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한편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정전협정의 감독과 유지라는 핑계로 유엔군 사령부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언제까지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동맹 19-2라는 명칭에서 동맹을 뺀다고 해서 그 예속적 본질이 사라질까요?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자주의 원칙을 견제해야 할 외교에서도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기대고 있어서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묻자, 그렇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긴장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해야 하나, 나는 당신을 도와 북한에 관여하고 있고 다른 많은 일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한일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 대통령에게 관여를 요청하는 것이 서희의 역할이고 이순신의 역할이란 말입니까? 민망한 일입니다.